2부 문을 열겠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기관이 다시 매수 컴백하면서 5거래일 연속 사진 기관은 오랜만에 아주 강력하게 선현물 동반에 매수했던 외국인 덕분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이틀 연속 반등했지만 역시 2050은 터치만 하고 종가상 회복은 또 못한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자꾸자꾸 불어났지만 괜찮았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 신고가, 현대차의 6% 급등이 특별히 오후장 들어 시장을 더 정신없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만찮게 기아차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자동차주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 어떤 종목들이 아주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을까요? 먼저 굵직굵직한 종목, 그리고 오늘 하락 전환한 코스닥은 끝까지 마이너스권에서 끝났는지 시장과 종목별 종가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혜선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4월이 시작되면서 국내 시장에도 연일 봄바람이 불고 있죠. 글로벌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4월 3일 화요일 마감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해외 호재 소식에 2040선을 회복하면서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오름폭을 늘리더니 장 마감 가까이 1% 넘게 강세장을 연출했죠. 오늘 2050선의 안착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04% 상승한 205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2천억 원 가까이 유입이 됐고요. 외국인도 하루 만에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외국인 2,300억 원의 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도 장 마감 가까이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8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이 덩치를 키우면서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1% 넘게 밀려났네요.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14% 하락한 51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5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외국인 역시 113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어제보다 2원 40전 하락한 1125원 50전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25%로 동결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내놓자 롱플레이가 유입이 됐죠. 이에 따라서 오늘 하락 압력을 더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6원 10전 하락한 1121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재차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오늘 삼성전자 2.77% 강세 보이면서 133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6% 넘게 오늘 급등을 했네요. 25만 5천 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기아차 3.43%, 현대모비스 1.37% 오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오늘 배터리 사업 진출 소식에 힘입어서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65% 오른 32만 9,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 강보합권에서 36만 9천 원에 오늘 거래 마감했고요. 하이닉스 3.24% 오르면서 30만 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 1.53% 밀려났고요. KB금융 약보합권에서 42,3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에서 36,95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2.78% 밀려나면서 6거래일째 하락했네요. 11만 5,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서울반도체 강보합권에서 오늘 23,9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CJENM이 1.74% 밀려나면서 28,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동서와 SFA 약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젠백스 1.44% 오르면서 38,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운송장비와 IT 업종이 연일 선전한 모습이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IT 업종의 실적 기대감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주문이 쇄도했는데요. 삼성전자 2.77% 오른 133만 5천 원을 종가 기록했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물량을 사들이면서 3.24% 올랐네요. 3만 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와 LG 디스플레이 2% 강세장 보였습니다. 자동차주가 글로벌 판매 증가 소식에 힘입어서 연일 강세 보였습니다.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6.25% 오르면서 25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기아차 3.43% 올랐습니다. 오늘 만도는 1.78%, 현대위아, 강보합권에서 14만 1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계주가 오늘 기관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기계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1.39% 밀려나면서 21,3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쌍용 머티리얼과 S&T 중공업이 5% 넘게 밀려났습니다. YG원은 2.7% 하락하면서 14,400원에, 큐리어스도 2.1% 하락하면서 1,1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예정대로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방산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방산주 살펴볼게요. 빅텍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2,250원에, 스페코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3,3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휴니드 12% 넘게 급등했고요. 유니브 CNC 역시 10.48% 오르면서 1,1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퇴출이 확정된 6개 종목이 12일까지 매매 정리 후에 13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오늘 일제히 폭락했죠. 대국과 미래넷, 아이스테이션 모두 폭락했네요. 평사는 86% 넘게 밀려나면서 11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에너지시설 제조업체인 강원비엔이가 아랍에미리트 대규모 황회수 설비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11% 넘게 급등하면서 7,3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오늘 종가가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장중 계속 경신하더니 2.77% 오르면서 133만 5천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소 내에서 300종목 정도가 오른 반면 500종목 이상이 빠진 것은 그만큼 체감은 좋지 않았다라는 방증이 되겠죠. 지금부터는 시장 공감대 OX 코너를 한번 이어나가 보겠는데요. 시장의 이슈들을 놓고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 후에 두 분의 전문가는 얼마나 그 이슈에 공감하는지를 쉽게 OX로 풀어보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동대문 지점의 최용욱 대리님, 솔로몬 투자증권의 목동 지점에 계시는 주대영 대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삼성전자도 이슈였지만 전문가가 보는 이슈는 또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슈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시장 공감대 OX 먼저 시장의 이슈들을 Q로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무디스의 한국 신용 전망 상향, 증시에 긍정적일까? 어제 은행주에는 긍정적이었는데요. 두 번째, 자동차 관련주, 매수세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이어질는지 여부. 세 번째, 경기 방어주, 통신과 유통주의 반등, 이 같은 반등세도 역시 지속될지 여부.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시장의 조정이 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네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였는데요.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한국의 신용 전망, 신용 등급이 아니라 신용 등급 전망을 일단 한 단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정말 증시에 긍정적인 것인지, 그리고 긍정적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우리 시장은 수혜를 볼 수 있는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로 풀어보는 코너거든요. 두 분 이제 적응 좀 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일단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아직 아니고요. 동시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최용 대리님은 O 긍정적이다. 그리고 주대용 대리님은 X 별로 뭐 이렇게 도움 안 된다. 주대용 대리님부터 왜 좋은 뉴스 아니에요? 네, 시장은 좋게 받아들이고서 그 밴드 상단이 2,050선을 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상향했다는 거죠. 신용 등급을 유지한 채 이제 그냥 뉘앙스를 좀 어느 정도 풍겨줬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그 재정 건전성하고 대외 지급 능력이 우수하다는 부분, 그리고 은행 부분의 외화 조달 능력이 개선되고 있다고 해서 경제 성장의 전망이 양호하다고 했는데요. 뭐 부정적인 변수도 있죠. 공기업 부분의 부채라든지 은행들의 대외 자금 조달의 취약성, 가계 부채랑 또 이제 대한민국만 갖고 있는 고유 예치정학적 리스크까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단기적인 시장 관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런 것들이 펀더멘탈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뭐 1년, 2년, 뭐 10년을 내다보고 길게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재료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지금 증시 자체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재료가 떴기 때문에 그걸로 빌미 삼아 외인들이 차익 실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 우려 섞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긴 보되 일단 재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그 무디스의 그 답변으로는요, 재무 건전성이 양호해서 등급 전망을 올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S&P까지 올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긍정적이라고 하셨죠? 네, 지금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 전망이 저는 이제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 긍정적인 이슈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얼만큼 시간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또 강한 탄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호재인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주 대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라고 먼저, 시간적인 건 짧게 네. 보시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도 뭐 어느 정도 약간 미미한 수준에 그칠 만한 이슈다, 뭐 긍정적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외국인의 어떤 방향성에 이 이슈가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단기적이고 좀 짧고 뭐 그러한 뭐 짧게 끝날 만한 이슈긴 하지만 긍정적인 이슈임에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이 어제 좀 근거로서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이제 외국인들이 1,500계약 순매수 기록하다가 선물이죠. 이제 대부분 청산이 된 상황에서 장 중반에는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용등급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이제 포지션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결국에 꾸준히 매수 규모를 늘려서 마지막에는 3,800계약 순매수로 이제 장 마감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파생시장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분명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이거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이슈가 지속 가능한 이슈인지, 그리고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닝 시즌이고, 또 기업들의 어떤 이익 전망치 상향이 되느냐 하향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셔야지, 지금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상향됐으니까 증시 갈 것 같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매수세 이어질까? 아,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에 정말 수급이란 수급이 우르르 다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여기까지는 잘 왔지만 앞으로가 또 문제거든요. 자, OX로 역시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자동차 반등세 이어질까네요. 근데 진짜 저는 궁금한 게요. 얼마까지 갈까? 반등세가 이어진다면 그 가격도 궁금합니다. 일단 3월 해외 판매가 그렇게 역시 좋았다면서요? 네, 지금 3월 국내차,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판매율이 전반적으로 늘었고 점유율도 늘었는데, 이제 내수 시장은 좀 지지부진했는데 생각보다 수출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뭐 노사분규 때문에 이제 뭐 주야 근무, 교대 근무 관련해서 지금 뭐 시간도 조금 줄어들었고, 전년도 대비 이제 근무일 수도 조금 줄어든 상황이었지만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율 같은 경우도 특히나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유럽도 선방을 많이 해줬고요.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은 뭐 쳐다볼 만한 종목이 자동차 업종밖에 없었습니다. 흡사 작년에 자동차 차화정에서 그 차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특히나 오늘 기아차, 현대차, 뭐 기아차 3%대, 현대차 6%대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는데, 오늘이 뭐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 상황이었고요. 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5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당분간 이제 굉장히 큰 이슈는 조금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그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들일 만한 이슈는 일시적으로 소멸 상태에 놓이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바톤은 어느 종목이 받을 것인가, 그걸 따져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뭐 IT랑 금융이랑 또 이제 자동차 이쪽을 주목하는 분위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은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PBR도 낮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현대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전고점 대비 많이 밀려 있었던 상황이고, 어제 오늘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신고점을 뚫고 나서도 꾸준하게 지금 뭐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자, 놀랍네요.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다. 현대차가 이제 곧 역사적 고점을 막 쓰면서 새롭게 경신을 쭉 해나갈 분위기인데 진짜 그 정도입니까? 네, 뭐 저는 뭐 앞에서 최영대님이 워낙 자세하게 해주셔갖고요. 저는 그냥 수급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5거래일 연속으로 했을 때 기관이 기아차를 370만 주 샀고요. 기아차를 이제 외국인들이 124만 주를 샀습니다. 5거래일 만에 이렇게 샀다는 점이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동안 기관이 54만 주 샀고요. 외인들은 66만 주 샀습니다. 거의 지금 기조상으로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차 3인방을 일단 무조건 그냥 묻지마 매수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5거래일 동안 하면서 금일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는 6% 상승 줬는데요. 분명 뭔가 있다라는 거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실적 개선으로 다시 한번 불어닥친 거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사서 올리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라가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저도 역시 이 이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수급으로 볼 때 뭔가 나도 여기 좀 동참을 해야 된다. 내일 여기서 음봉이 안 나고 뭐 밀리거나 그런 거 없어도 이 가격에서 따라가도 전반적으로 무난한 겁니까, 그러면?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로 봤을 때 28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히려 70만 원 후반대였는데 지금 13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점이죠. 그건 분명히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뒷받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28만 원 이상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30만 원이라는 심리적 저항 라인까지도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28만 원 뛰어넘으면 3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두 분 다 자동차주가 계속해서 싱싱 더 달린다라고 O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방어주, 통신과 유통재 반등. 네, 이 부분 역시 지속될지 알아볼 텐데 아까 청송촌놈님께서도 일부에서 백화점주에 대해서 연이틀 언급하신 바 있잖아요. 자, 이것도 역시 OX로 먼저 의견 확인한 다음에 자세한 이유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 의견이 다시 갈렸습니다. 주대영 대리님 O, 예, 최영 대리님은 X 들어주셨는데 주대영 대리님 아까 그러면 자동차도 자동차대로 계속 가고 유통과 통신도 이대로 계속 더 가는군요. 네, 지금 2050선에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경기 방어주도 지금 같이 올라간다는 게 참 뭐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 쪽에서 큰 슈팅이 들어왔고요. 금일은 이제 또 현대차 3인방 쪽에서 큰 슈팅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레벨업 시켜주는 그런 돌파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205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되면 전 종목이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왔으면 일단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지금 유통 쪽하고 그런 경기 방어주로서 이제 통신 쪽 흐름이 왜 좋냐면은 외인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들인다는 점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3월 달에만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약 52만 주를 팔았습니다. 제가 3월 달 그 밴드 하단이 삼성전자가 118만 원이었고요. 밴드 상단이 130만 원을 조금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한 120만 원으로 52만 주만 카운팅을 해도 약 6천억 원을 상회하는 엄청난 돈이죠. 단일 종목에서 이렇게 6천억 원 이상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 방어주하고 금일 이제 현대차 3인방이 동시에 올라간 건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예. 지수에 대해서는 그만큼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최영 대리님한테 X 의견 드셨는데 확인하기 이전에 그러면은 속도 면에서는 그래도 자동차가 더 방어주보다는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조합을 해보면 자동차 쪽만 간다라는 의견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방어주는 상승세가 이어지진 않을 건가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많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뢰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좋은 종목들이 많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가느냐, 또 어두운 쪽에서도 그래도 틈새 분명히 빛은 존재하거든요. 네. 유통업종 그리고 통신업종 내에서도 분명히 이익 전망치 조금씩은 상향이 되고 또 매수세가 다시 돌아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통신업종, 유통업종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쏠려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계속 언급하시는 SK텔레콤이라든가 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제 투신권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매수는 다행스럽게 이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최근에 이제 LTE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2세대, 3세대에서. 네. 근데 LTE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직 통신 3사들이 만족할 만큼 어떤 고객들이 LTE로 갈아타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아직은 싸울 만한 고객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케팅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하는 건데요. 광고비가 지금 아마 2분기, 3분기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또 그 자신들의 이익을 뭐 없애가면서도 고객들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자 레포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 점유율이 조금 줄어들고 또 LGU 플러스 같은 경우가 LTE 쪽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업계 구도가 지금 재편이 되고 있다고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혼조세 그리고 또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될 만한 업종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경쟁, 규제 또 그에 대한 비용 때문에 조금 반등세 이어지지 않는다 쪽의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 발표 전후 아니죠. 이후로 조정 온다라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시장과도 물론 삼성전자 주가와도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두 분 준비되셨나요? 예, 만지작하고 계신데 지금부터 드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조정이 온다. 조정이 오지 않는다. 그래도 조금 기분 좋은 얘기부터 죄송합니다, 주 대리님. 우리 최욱 대리님, 조정이 안 와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작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전후를 살펴보면 실적 발표하고 조정이 왔습니다. 조정이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조정이 굉장히 길지 않았다는 거죠. 길지 않았고 시장,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실적 발표 전후해서 뭐 수급이 기관이라든지 쏠릴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제 최하 일주일, 뭐 길게 봐야 일주일입니다. 저는 분명히 다시 그 상승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뭐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일시적인 재료 소멸은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역대 최초로 뭐 영업이익 20조 돌파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은 괜찮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지지는 최소한의 지지는 해주고 당분간 좀 어떤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삼성전자가 밀리느냐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시장이 문제인데요.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면 이제 삼성전자의 메리트가 조금은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이 죽습니다. 지금 3분 그 실적 발표에 대한 어닝 시즌에 대한 어떤 재료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눈을 돌리는데 이 부분은 살짝 부정적이긴 합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그 밖에 업종, 금융도 조금 괜찮습니다. IT도 좀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재 관련 종목들입니다. 철강, 에너지, 정유, 화학 이런 쪽. 이쪽 업종들이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 날씨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업종들이 과연 실적 발표 전후에서 수급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현대차 오늘 보여준다시피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삼성전자만 가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분위기를 조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분명히 안 좋게 나올 걸로 보고는 있지만 오늘 이제 S-오일이라든가 정유주 그 밖에 여러 종목들 제가 계속 호가창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큰 물량들이 계속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실적 안 좋게 들어올 거 뻔히 알고 들어오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 충분히 반영이 많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순환매가 돌아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걱정은 되네요. 재료는 사라지는데 나머지 업종이 안 받쳐지고 삼성전자가 쉬어버리면 어떻게 할 건가. 자동차나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 삼성전자 대안주로서 찾은 게 이제 자동차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묻지마 매수라고 좀 과격한 표현까지 써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 개선이 분명히 개선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130만 원까지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본 거지, 꼭 그렇다고 뭐 증시가 또 뭐 폭락이 오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뭐 기간 조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4가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시장 공감대 코너로 OX로 아주 쉽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 전략과 전망 세워보는 해결의 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주대영 대리님께 여쭤보죠. 내일은 어떤 해결의 키가 있어야 시장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일단 2050이라는 숙제 아직도 해결을 못했네요. 네. 제가 2050을 제시해준 지 벌써 2달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3월, 4월 증시에도 계속 2050이 한번 돌파해야 될 그런 자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일단 2050선 이상은 오버슈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2050을 확인해 준다면 분명히 그때 정도 선은 어느 정도 이익 실현 관점에서 따라붙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파생 쪽에서도 매도 플레이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안 좋게 말씀드린 건 조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쪽에서 한 6천억 원대 외인 매도가 있었다는 점, 그 부분이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 방어주 그리고 현대차 3인방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지금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안주로 또 뭐가 있을지 종목을 열심히 돌려보고 있는데요. 그 종목 한번 뭐 유심히 보시면요. 이따가 뭐 추천 종목도 나오고 하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2050선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지만 자동차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셨던 최용욱 대리님한테는 자동차가 내일 또 가줄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약간 눌릴 건지 그 부분도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내일장 전략은요? 네, 내일장 전략에서 주목하셔야 될 만한 2가지 이슈 언급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내일도 그리고 또 내일 잠깐 쉬더라도 주중 계속해서 자동차 쪽에 매수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지수의 향방을 결정할 걸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동차가 가면 지수는 가고 자동차가 밀리면 지수도 긴가민가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오늘 많이 밀렸던 대표적으로 뭐 LG상사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종목들 꾸준하게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안 되는 종목들은 빨리 좀 정리를 하시던가 비중을 줄이시던가 하는 과감한 전략을 필요로 하는 장세입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또 주대영 대리님 말씀하셨는데 2050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지수대입니다. 저항선 뭐 기술적으로 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2050포인트라는 부분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 10년 평균 PER 같은 경우도 이제 2050포인트에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FOMC 의사록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슈로 넣기는 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FOMC보다는 그 밖에 이제 계속해서 발표될 거시경제 지표들, 뭐 PMI, ISM 엊그제 나왔는데 이제 비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여의도 쪽 시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으로 갑니다. 박승진 선임연구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 처음 뵙겠습니다. 일단은 뭐 4월 들어 쑥쑥 2050 코앞에 다시금 왔는데요. 대외 분위기도 좀 좋은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 자동차주의 큰 폭의 상승세도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 실적 발표, 또 선거 이벤트 등 거친 후에 4월 중에는 일단 좀 완만한 상승세 이어가는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도주 중심의 트레이딩 관점을 통해서 좀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유럽, 중국과 달리 또 이제 미국이 지금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탑다운 방식으로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경우 지금 제조업이나 고용 회복에 힘입어서 그 내수주도의 점진적인 경기 회복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이나 그 설비 투자의 증가, 고용, 또 그리고 민간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그 선순환 사이클에 진입한 상황인데요. 이는 그 소비와 설비 투자 등 그 민간 내수 주도의 그 점진적이고 또 이제 지속 가능한 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해석으로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 경제 성장률과 좀 가장 그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은 일단 뭐 역사적으로도 좀 계속 증명이 되었지만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IT 업종이 될 텐데요.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 IT 기기 소비국이고 또 IT는 이제 자동차와 함께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으로서 미국의 그 경기 회복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요. 연결해 보면 또 이제 미국 혁신 IT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는 또 이제 좀 꾸준히 좀 지속되면서 한국 IT 업체들에게도 좀 그 수혜를 좀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만 해도 일단 주요 부품사들 중 상당수가 한국의 IT 기업들이라는 점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또 이제 오늘 강세를 보였던 그 자동차 업종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일단 미국 경기 회복의 수혜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일단 뭐 고유가 상황이 좀 계속되면서 그 미국 자동차 판매가 좀 부진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은 예상 외로 그 미국 자동차 판매도 좀 견조한 그 증가세를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개선이 또 일단 그 민간 소비 쪽을 좀 회복을 시키면서 일단 그 순환적인 좀 움직임이 좀 계속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뤄져 왔던 그 미국인들의 그 차량 교체 수요가 상당한 부분도 일단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쪽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북미 자동차 시장의 경우 전통적으로 그 미국 및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했었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그 한국 기업들이 실적적으로 좀 더 그 많은 그 수혜를 좀 받고 있다는 점,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좀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점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북미 시장 점유율도 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9년 이후로 지금 한국 자동차 업체들도 일단 그 주가 자체도 일단 미국 자동차 판매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최근 그 경기 호조세, 그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그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그 실적 호조세도 일단 당분간 좀 그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업종 선택이 좀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그 일단 좀 실적 발표를 전후로 좀 주가 상승에 좀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는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실적 발표 시점까지는 또 IT 자동차 업종에 대한 지금 우선순위를 좀 계속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점차 뒤를 이을 수 있는 후보군으로서 은행, 정유, 건설 등에 좀 관심을 넓혀가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승진 연구원님 아까 처음에 단기 대응이라고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2050분에 또 왔으니까 조금 몸을 사릴 필요도 현금화 차원에서 있을 것도 같거든요. IT하고 자동차 외의 종목에 대해서 단기 대응하라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최근에 좀 부진한 코스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단기 대응 측면에서는 IT, 특히나 이제 좀 삼성전자가 최근에 장을 계속 이끌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과거 사례를 좀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일단 이번 주 목요일이면은, 좀 잠정 실적이 좀 발표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패턴에서는 실적 기대가 좀 높았던 상황에서는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을 경우에 그 탄력이 좀 많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IT 쪽에서는 조금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좀 시장 대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좀 더 그 매기가 좀 확산되는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쪽이나 중소형주 그동안 좀 부진했던 업종 쪽으로도 좀 눈을 좀 돌릴 때가 좀 된 것 같고요. 특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은행이나 뭐 건설 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적 모멘텀이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살아 있지만 또 그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는 좀 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현금화가 필요할 곳은 오히려 IT 섹터라고 언급하시는 것 같네요. 예, 때문에 리밸런싱 후보군으로.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은행, 건설, 중소형까지 후보군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 내일장 전략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종목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주간 공략할 종목을 제시하고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우리 최영욱 대리님, 주대용 대리님은 어떤 종목들을 갖고 나오셨을까요? 자, 먼저 주대용 대리님은요. 사진 잘 나오셨네요. 현대백화점과 SK텔레콤 두 종목 들고 나오셨고요. 우리 최영욱 대리님은 네, 얼굴 보기 힘듭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 오늘 급등하고 나서도 여전히 두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선정하시려고 후보를 모두 다 완성차 업체로 꼽아 오신 듯합니다.
자, 그럼 사진이 실물보다 조금 더 멋지게 나오신 우리 주대용 대리님. 아까 보니까 현대백화점, SK텔레콤 갖고 나오셨어요? 맞습니다. 예. 현대백화점, 백화점 좋아하시죠? 가서 빵 먹는 거 밑에 아. 식품관 지하 1층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저희 그 오늘장 내일장의 미모의 옆 PD님께서는 백화점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뭐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 걸로 아, 알고 그러세요?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백화점하고 제가 SK텔레콤을 갖고 나왔는데요. 네. 현대백화점 시장 점유율 20%의 백화점 2위 업체입니다. 3위 이제 신세계 쪽하고 치열한 경쟁 구도를 갖고 있고요. 외형 성장 중이라는 점이 이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킨텍스점하고 대구점 이미 진출해 있고요. 충청점 이제 청주 쪽에 예정으로 있는데요. 제가 조금 좋게 보는 관점은 EPS 이제 주당 순이익이 15,000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한 곱하기 한 12 정도, 13 정도 하면 지금 정도 단가인데요. 한 20만 원까지는 무난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시초가는 내일 아침에 편입하는 걸로 하고요. 목표가는 20만 2천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7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SK텔레콤인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사실 네. 어제도 조금 점검을 했었었는데요. 이 지금 네. 목표가가 일주일 만에 20만 원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 1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상승분 윗골이 달린 걸 오늘 다 음봉으로 다 깨버렸네요. 네. 뭐 18만 5천 원에 강력한 매물대라도 있나요? 일단 전고점 1월 31일 날 18만 7,500원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돌파 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순환매 다시 한번 돌면 오히려 올라가기 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주봉상으로 봐도 20만 원 한번 맞고 떨어진 느낌. 그리고서 지금 거의 한 8개월 이상을 10개월 정도를 이렇게 바닥에서 기다가 올라왔다는 점이 분명히 동사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도 지금 수급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0만 원, 한 10% 정도 좀 과하게 잡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K텔레콤도 역시 말씀 좀 네, 부탁드릴게요. SK텔레콤 지금 이제 경기 방어주인데요. 혹시 통신사는 어디 거 쓰세요? 네. 네, SK텔레콤 쓰시나요? 저는 네. 사과라서 아. KT 쪽. 예.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뭐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다 가면 좋죠. 뭐. 예. 예. 일단 혹시 그러면 SK텔레콤. SK텔레콤 쓰세요? 예, 저는 삼성 SK텔레콤 쓰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최영욱 대리는 약간 규제 때문에 조금 걱정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죠? 네. 예, 통신주 중에서도 SK텔레콤을 딱 한 주간 공약주로 들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그 최용욱 대리님께서 LTE 쪽 과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도 정확히 그 부분이 조금 문제라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LTE 과열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과다로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동사에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외인들이 상당히 꽤 많은 한 50만 주 이상을 사줬다는 점도 이 동사의 그 수급 개선이 수급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 측면을 보면 이제 하이닉스 인수했고요, SK 플래닛을 이제 분사 완료해서 사업 다각화로. 그래서 오히려 최 회장님 그 오너 리스크도 조금씩 없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좀 짧게 잡았습니다. 15만 4천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3만 7천 원. 그리고 내일 아침 시초가를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대용 대리님의 일주 주간 공약주 후보죠. 현대백화점과 SK텔레콤 설명이었는데 이 둘 다가 아니라 한 종목만 잠시 후에 압축을 요청드릴 겁니다. 한 종목으로 압축한 다음에 그 종목으로 대결을 펼칠 거거든요. 잠시 고심을 좀 해주시고요. 이번엔 최영욱 대리님을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기대가 돼요. 현대차, 기아차 갖고 나오셨는데 또 최종 결정을 뭐로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현대차부터 설명 부탁드리죠. 네. 역시 간략하게 뭐 앞서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만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차부터 보시죠. 현대차 오늘 주가 흐름 딱 봐도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좋네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이죠. 네. 오늘 주가 특히 갭 상승하면서 종가 꼬리도 없이 완벽하게 예쁜 모양 만들어줬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갭 상승한 시점이 24만 원 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중요했던 지금 전고점 2개가 물려있는 점, 그리고 전전 고점까지 얘기하면 뭐 서너 개 이상의 고점들 저항선, 지지선이 물려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였고요. 뭐 심리적인 저항선도 있었죠. 24만 원이라는 가격대. 근데 이거를 뭐 장 초반부터 시초가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뭐 올려버리는 외국인 기관,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뭐 현대차 오늘 안 사면 안 되겠다, 뭐 떨이도 없는, 뭐 이제는
오늘 딱 주가 흐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네 사보려면 사봐라. 우리는 끌고 갈 거다. 뭐 네. 이렇게 보였어요. 향후에 이제 뭐 내일, 모레 이제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과연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뭐 기간 조정을 받고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따라붙지 못하게 할 만한 그런 움직임을 앞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고점 근처에서 개인들 물량 아마 많이 소진됐을 거고요. 그리고 26만 원 라인 돌파하게 되면 계속해서 개인들 물량 특히 외국인들한테 많이 뺏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당장 내일 시초가로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잠시만요. 네. 시초가면은 뭐 여기서 한 번 더 갭상승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6% 급등도 갭상승 이후에 좀 네. 놀랄 만한 수치라 네. 내일 떠서 출발해도 무조건 같이 따라붙는. 네. 만약에 내일 뭐 상한가가 나오면 뭐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겠지만 지금 뭐 한 3, 4% 정도 때 다시 한번 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거죠. 네. 오늘 상승한 거에 또 3%가 붙어버리면 지금 뭐 그렇죠. 가격대가 굉장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 가격대라도 저는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죠. 강력하게 매수 추천드리고요. 내일 시초가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기아차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려야죠. 기아차는 뭐 설명드릴 만한 게 현대차랑 비슷비슷해서 뭐 말씀 많이 드릴 건 없고요.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아차와 현대차 오늘 주가 흐름이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현대차는 이제 전고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던 상황인데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전고점이 좀 멀리 있습니다. 작년 4월, 5월 사이에 물려있기 때문에 전고점이 상대적으로 좀 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는 전고가에 대한 어떤 룸이 더. 상승할 만한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 반대로 예. 생각해보면 왜 현대차보다 느릴까라는 네, 생각이 그것도 드는데요. 중요하죠. 그거는 이따가 제가 종목 선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종목도 매수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뭐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 편입 시초가로 들어가시고요. 손절가는 75,0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일단 83,000원 라인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아차는 일단 전고점을 일주일 만에 벗기긴 좀 그래서 83,000원. 현대차는 아까 주대용 대리님도 좀 의미 있는 라인이다 하시는 28만 원 불러주셨는데 내일 시초가에 뭐 현대차든 기아차든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떠서 출발했는데 쭉 밀려서 음봉으로 마이너스 전환됩니다. 그래도 불안해하지 않고 뭐 분할 매수 보통들 하시잖아요. 추가 매수 들어가도 좋은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애초에 이제 나는 단타 그리고 한 번에 들어갔다가 한 번에 빠져나오겠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물 타시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투자 원칙 중에 하나인데 투자 원칙을 벗어나는 투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처음부터 들어가실 때 난 이 종목 그래도 좀 끌고 가겠다. 밀려도 뭐 추가 매수해서 물량을 좀 늘려나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밀리던 올리던 이제 장 후반쯤에 한 번 더 매수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리면 이제 물타기 전략이고 올리면 이제 추격 매수겠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 별로 없는데 오늘 자동차 흐름을 봤을 때는 내일 또 어떤 이슈가 또 뭐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최선호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아침부터 아마 시초가 강하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현대차 이렇게 올랐네 라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일 아침에 8시 한 55분쯤에 현대차 한 번씩은 다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말고는 지금 사볼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수 추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하면 땡큐하고 바로 잡아야겠네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대차, 기아차로 둘 중에 하나 수익률 대결을 펼칠 종목이다. 이렇게 공개해 주신 최홍욱 대리 얘기까지 들었고요. 얘기하신 동안 고민을 끝내신 듯 합니다. 한 종목으로 수익률 대결을 펼칠 그 선택의 결과는요? 예, 일단 저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현대차,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도 현대백화점으로 한번 승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SK텔레콤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보수적인 접근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텔레콤 뭐 부정적인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마케팅 비용 과다 소요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금년 가을 정도쯤에서 이제 흔히들 이제 우스갯소리들 노예 계약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2년 약정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가을쯤엔 이제 그런 게 많이 완화되면서 이제 풀려나가면서 그 LTE 쪽으로 전환이 가시화된다라고 해서 저는 SK텔레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 다시 한번 그러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 설명과 현대백화점보다 나은 이유. 일단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가격 설명 중심으로요. 예, 지금 오늘 종가가 이제 14만 2,500원에 형성됐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1선을 일단 밟고 있어서 수급이 안정화돼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차에 필적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그냥 저는 뭐 무난한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난 무난한 수익률을 원할 때는 이 종목 접근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4천 원이면 이제 15만 원을 상회하는 흐름이니까요. 그 정도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K텔레콤이 지금 14만 2,500원인데 목표가 15만 4천 원 정도면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날 거라 보신다는 뭐 거죠? 약 한 7에서 8%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간 5% 공략주니까 코너명에는 뭐 딱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또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현대차냐, 기아차냐 싸움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실까요? 한동안. 자, 최영 대리님. 네, 저 고민을 별로 안 했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왜 현대차를 제가 기아차보다 강력 추천해 드리느냐? 사실은 수급 측면을 보면 기아차가 조금 낫습니다. 기아차가 꾸준하게 매수가 더 오랜 기간 또 더 강하게 들어왔었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현대차를 지목해 드린 거는 현대차는 그만큼 조금 덜 들어왔다. 그 역발상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 들어갈 물량이 조금 더 있다. 그래서 그동안 기아차는 많이 샀지만 현대차는 많이 못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더 강력하게 들어왔던 거고요. 어차피 현대차, 기아차 어느 쪽으로 들어가시나 결과는 비슷할 겁니다. 현대차만 가고 기아차는 못 가거나 기아차만 가고 현대차는 뭐 못 가거나 이런 상황은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그리고 제 종목이 다음 주에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유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기고 싶다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예. 현대차가 가야 시장이 갑니다. 현대차가 가면 다들 대부분 웃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좀 선방을, 저도 현대차를 많이 들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좀 가줘야 또 삼성전자 혼자 가서 지금 시장에서 뭐 소외를 많이 당해서 울상을 짓고 계신 분들이 다음 주에 이 방송을 웃으면서 시청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에서 현대차 강력하게 매수 추천드리고요. 지금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 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 그때 금융위기 나온 이후로 우상향 추세, 지금 3년 가까운 기간이죠. 이 정도 기간, 추세가 2년 정도 넘어가면 굉장히 강력한 추세, 잘 변하지 않는 매우 강한 추세로 보는데 이 정도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거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당장 매수하셨다가 좀 밀려도 그냥 눈 딱 감고 한 3년만 묵혀두자 생각하시면 이 정도 지금까지 2년, 3년 동안의 수익률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 수익률을 달고 가는 그룹이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제가 방송을 최영 대리님하고 꽤 한 것 같은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또 흥분하셨던 적이 굉장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강력 매수 의견 내셨습니다. 자, 주간 수익률은 다음 주에 공개가 될 텐데요. 일단 대결을 펼칠 한 종목씩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주대용 대리님은 현대백화점과 SK텔레콤을 언급하셨으나 결국 대결을 펼칠 한 종목으로는 SK텔레콤을 선정을 해주셨었습니다. 자, 최용 대리님도 역시 현대차, 기아차 두 완성차 종목을 얘기를 하셨었지만 결국에는 오늘 최종적으로 현대차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오늘 수익률 펀치 대결은요. 현대차 대 SK텔레콤이 됐는데요. SK텔레콤은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지수 방어주이지만 일단 수급상 굉장히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7, 8% 정도 수익을 기대한다라면서 15만 4천 원 목표가를 얘기를 하셨고요. 역시나 10초에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최용 대리님의 강력 매수 종목 현대차가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기아차보다 수급이 더 비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 오늘 상승도 의미심장하다 하셨습니다. 28만 원 불러주셨고 내일 아주 높게 시작해도 무조건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하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현대차와 SK텔레콤 다음 주에 누가 더 많은 수익률을 내서 승자가 될까요? 다음 주 한 주간 수익률 저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지금까지 최욱 대리, 주대영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